같은 S&P 500 ETF에 투자해서 같은 1억 원을 벌었는데 한 사람은 550만 원만 세금으로 냈고 다른 사람은 4,900만 원을 토해냈습니다. 수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간 거죠. 뭐가 달랐을까요? 종목이 아닙니다. 계좌입니다. 타이거 S&P 500을 샀느냐, SPY를 샀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떤 계좌에 담았느냐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국내 상장 ETF가 좋다, 아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낫다는 논쟁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ETF 종류가 아니라 세금 구조거든요. 잘못 선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려서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하고 제대로 선택하면 국가가 16.5%의 확정 수익을 보너스로 얹어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하면 10년 뒤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논쟁을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 가장 먼저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워버려야 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기 전에 위험 지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과 같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별 생각 없이 발을 들였다가 후회하는 함정이 있는데 바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함정일까요? 언뜻 보면 숫자가 우리를 속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에 붙는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인데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붙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22%거든요. 15.4%와 22%를 비교하면 당연히 15.4%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15.4%라는 숫자는 달콤한 미끼에 불과하죠. 이 투자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을 포함해서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그 초과분은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서 최대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간 꾸준히 SP500 ETF를 모아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이걸 일반 계좌에 있는 국내 상장 ETF로 가지고 있었다면 2천만 원까지만 15.4% 세금을 내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0.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15.4%만 생각했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직장 가입자라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거든요. 지역 가입자라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전체 금융소득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갑자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뛰어오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세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정지출 증가입니다. 수익은 한 번이지만 올라간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게 되죠.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어떨까요? 배당 같은 경우 해외 직접 투자도 앞서 말씀드린 금융소득 기준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매매 차익에 관해서는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22%에서 끝나거든요.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깔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단점은 또 있는데 국내 상장 ETF는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한쪽은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실을 봤을 때 이걸 합산해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손익통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익 본 종목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다 떼가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는 당연히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심지어 해외 직접 투자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본 공제 혜택도 있죠. 국내 상장 ETF는 그런 거 없이 수익이 나면 바로 15.4%입니다. 이쯤 되면 결론은 명확해지죠. 표면적인 세율 15.4%라는 숫자에 속아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내 자산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SP500 ETF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로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내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기에 꼭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장기 투자 목적의 해외 ETF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상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제 가장 위험한 지뢰밭을 지웠으니 안심이 되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최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최악의 선택지인 일반 계좌와 국내 상장 ETF 투자라는 지뢰밭을 지도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선택지를 찾아 그 길로 달려가야겠죠. 다행히도 우리에겐 정부가 직접 등판시켜준 아주 강력하고 믿음직한 구원 투수가 있는데 바로 절세계좌 3대장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SP500이나 나스닥 ETF를 사는 것이 해외 직접 투자의 그 어떤 장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정답입니다. 왜 압도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과세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개념인데 이 계좌 안에서는 여러분이 ETF를 팔고 다른 걸 사든 배당이 들어오든 55세가 되어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떼어가지 않습니다. 눈덩이를 떼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세금 없이 오로지 수익이 수익을 낳는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되는 거죠. 30년 뒤에 보면 중간에 세금을 떼인 눈덩이와 그렇지 않은 눈덩이의 크기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율과세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데 그렇게 수십 년간 굴려서 거대해진 눈덩이, 즉 투자 원금과 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받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세금을 내거든요. 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해외 직접 투자의 22%, 일반 계좌의 15.4%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단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끝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더 와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의 순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외 직접 투자였다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도 약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최대 5.5%인 50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똑같은 수익을 냈는데 세금만 1,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사기 캐릭터 수준의 혜택이 있는데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앞선 두 가지가 미래의 세금을 아껴주는 방어적인 혜택이었다면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공격적인 혜택이죠. 연금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900만 원을 투자하는 순간 국가는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16.5%의 확정 수익률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투자가 시작부터 16.5% 수익을 보장해주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다른 선택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고 연금 계좌가 정답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강력한 혜택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이 돈은 55세까지 인출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라는 점이에요. 중간에 급하다고 깰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점이죠.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이 보너스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 감당할 수 있다면 연금 계좌는 그야말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럼 노후 자금은 이걸로 해결됐는데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알겠다. 그럼 55세 이전에 써야 할 돈, 중장기적인 목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열립니다. ISA 계좌와 전통의 강자 해외 직접 투자의 맞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연금이라는 막강한 카드로 노후 준비는 끝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장 5년, 10년 뒤에 써야 할 돈도 있죠. 결혼자금, 내 집 마련 계약금, 자녀 학자금 같은 중장기적인 목돈 말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투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한쪽 코너에는 ISA 계좌가 있고 다른 쪽 코너에는 오랜 시간 왕좌를 지켜온 전통의 강자 해외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 마치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형 전투기와 수많은 실전으로 검증된 전설적인 전투기의 싸움과도 같아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도전자 IS-A의 강력한 무기부터 살펴보죠. IS-A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죠. 반면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연간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고 양도세는 22%입니다. 언뜻 보면 ISA 계좌는 세율이 적으니까 무조건 ISA가 좋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거든요. ISA는 최소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찾거나 연금 계좌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시 3년짜리 ISA에 재가입해야 해요. 바로 이 3년 주기가 복리의 마법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봤던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복리 효과가 ISA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멈춰서 정산을 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정산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 수익을 실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보유한 ETF를 팔아야 하거든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 나머지 돈으로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눈덩이를 굴리는 연금 계좌와는 달리 3년마다 눈덩이에서 9.9%만큼의 눈을 떼어내고 다시 굴리는 것과 같아요.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전통의 강자 해외 직접 투자가 반격에 나섭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무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하고 치명적이에요. 연간 250만 원 공제 혜택은 매년 리필되고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리한 투자자들은 매년 연말마다 보유한 종목 일부를 팔아서 딱 250만 원어치의 이익만 실현하거든요. 세금은 0원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다음날 똑같은 종목을 다시 삽니다. 이걸 10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500만 원의 수익을 세금 한 푼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ISA처럼 3년을 꽉 채워야만 쓸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매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셈이죠. 해외 직접 투자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바로 무기한 과세 이연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심지어 30년이든 말이죠. ISA의 3년 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장기 복리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내 자산이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국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 중간에 세금을 떼어가지 못하죠. 상황이 어떤가요? 한쪽은 단기 화력은 막강하지만 3년마다 재장전이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화력은 약해 보여도 한 번 쏜 레이저를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명백히 우월했다면 진작에 논쟁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팽팽하다는 건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균형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처럼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숫자가 더 강력합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SP500에 투자해서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직접 투자 계좌에서는 매년 205만 원씩 부지런히 수익을 실현해서 절세 혜택을 챙겼다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두 선수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해서 3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했다고 칩시다. 3년이니까 총 750만 원에 대해 세금 0원 비과세 혜택을 챙겼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 남은 수익 2,250만 원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 세금은 495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505만 원이에요. ISA 계좌는 어떨까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만기가 되어 기분 좋게 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아주 심플해요.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입니다. 세금은 약 277만 원이고 최종 실수령액은 2,723만 원이에요.
결과가 보이시나요? 해외 직접 투자가 3년 내내 열심히 절세 노력을 해서 세금을 줄였는데도 2,505만 원, ISA 계좌는 가만히 뒀다가 만기 때 찾았는데 2,723만 원, 단 3년 만에 ISA 계좌가 약 218만 원을 더 벌어다 줍니다. 218만 원이면 최신형 맥북 에어 한 대를 공짜로 받는 셈이에요. 심지어 만약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기간이 짧아도 길어도 세금 측면에서 보면 ISA가 유리하죠. 이게 바로 오늘 시뮬레이션의 핵심 결론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 매년 250만 원 공제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ISA가 가진 9.9% 저율과세라는 방패를 뚫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수익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22% 세율과 9.9% 세율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은 정해진 것 같죠? 무조건 ISA가 정답이구나.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은 없어요. 이 압도적인 ISA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니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연간 투자금이 ISA 납입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고액 투자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ISA는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매년 1억 원씩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 한도를 채운 나머지 8천만 원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국내 일반 계좌로 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게 될 수 있어요. 차라리 22%로 깔끔하게 끝나는 해외 직접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안에 목돈을 써야 할 명확한 계획이 있는 투자자도 해당됩니다. ISA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하거든요. 만약 2년 뒤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서 깬다면 비과세 혜택은 다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의무 기간 없이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해외 직접 투자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죠. 원화가 아닌 달러 자산 그 자체를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상장 ETF를 팔면 원화가 들어오지만 미국 주식을 팔면 달러가 그대로 남거든요. 나중에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을 대비하거나 자녀 유학 자금으로 달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를 보유한다는 장점이 ISA의 절세 혜택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0.01%를 아끼는 것보다 당신의 세금을 결정하는 계좌 선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압도적인 절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ISA의 3년 의무 기간이 부담스럽거나 투자 규모가 억 단위로 넘어가거나 혹은 달러 자산 자체를 보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해외 직접 투자 계좌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요? ISA 계좌를 활용하신다면 투자를 시작하실 때 국내 상장 ETF 중 총 비용이 제일 낮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반면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하셨다면 SP500은 SPYM, 나스닥은 QQQM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ISA 이 계좌를 만들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방향이에요. 현재 정부에서는 ISA 계좌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려는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납입 한도 또한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ISA와 해외 직접 투자의 격차가 앞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서 나도 ISA 만들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망설임이거든요. 특히 ISA 계좌의 핵심인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여러분이 계좌를 개설하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계좌를 만들어 두고 시계 바늘을 돌려놔야 나중에 혜택이 커졌을 때 바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복잡한 건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본업과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